이게 화면이 떠야 시작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김민석의 대중교통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아침에 뵙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우선은 김민석의 대중교통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가까운 어떤 분이 뉴 DJ 또는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에 되살리는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을 하는데, 그러면 그 민주화 세력의 또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정신적 지주의 한 분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를 안 하냐, 다뤄주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김대중과 노무현 두 분을 주제로 잡은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산에 찾아가신 그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지금 이 두 분이 한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사이이고 해서 두 분을 보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아침에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계신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시기 전에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하셔서 만나 뵙고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시는 게 좋겠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김대중과 노무현 두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켜보니 김대중과 노무현 두 분은 공통점이 하나는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투쟁한 점이 어떤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분 다 동세대의 정치인 가운데 제일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 같다.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은 사실 별로들 주목하지 않는데, 두 분은 제가 보니까 해당 시기 동세대의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들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의 진보성이라는 것은 무슨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그러한 진보성과는 다르겠지만은 민주당이라는 대중적인 국민 정당의 스펙트럼 안에서 가장 진보적이려고 해당 시기의 지도급 정치인 가운데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치열하게 학습하고 가장 진보적이었던 정치인, 저는 그 대표가 김대중과 노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에 나가기 전 시점에 제게 일종의 자문을 구할 때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대로 민주당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치를 하면서 또는 민주당
또는 국가 지도자급의 정치인으로 갈 때 중도적인 또는 통합적인 자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격이랄까 또는 덕목이랄까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런 국민과 함께함, 치열한 학습, 그리고 진보적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요지였고, 사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취지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되고 전달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다와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인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실은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선택됐고 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처음 상임위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처음에는 보건복지위를 생각했던 제게, 당시는 비인기 상임위였죠. 제일 핫하기도 하고 경쟁도 치열했던 당시 재경위를, 본인도 재경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길게 하려면 경제 공부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재경위를 권해서 재경위에 시작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요. 제가 정치를 중간에 공백이 생겼던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약 18년의 공백이 있던 그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한 두세 시간을 정말 둘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때, 지금 정치를 쉬는 시기에 내공을 단단히 닦아라라고 하면서 퇴수라는 화두를 제게 주셨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역사에서 총재 제도가 있던 마지막,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자 총재일 때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제가 총재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저의 멘토이자 또 지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사적 인연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시기에는 우리 민주당에 영남 연고를 가진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싸웠던 정치인이고, 저도 그 집안의 연고가 아버님 쪽으로는 영남, 경남, 부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고가 있는 드문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여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함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고 뭐 이랬던 인연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제 지역구인 여의도에 서울에 계실 때 사셨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그 미성 아파트에 사셨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댁에 가면 지금 권 여사님이죠. 그때는 사모님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 비서들과 함께 방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는 또 담배를 태셨으니까요. 그때는 집 안에서 담배 태던 때니까 뭐 그런 모습도 뵙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더 사실 다른 또 사적 인연들이 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제게는 너무나 큰 어떤 인생을 가른 분기점이었던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큰 어떤 정치적인 다른 선택의 길을 걷기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서전을 통해서 2002년 김민석의 선택은 이회창 후보를 이기기 위한,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다, 또 이렇게 써주셔서 정리를 해주셨던 뭐 그러한 역사도 있죠. 어찌 보면 김민석의 대중교통,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제가 월요일, 목요일 오전에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이 유튜브 프로는 애초에 시작은 올해가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정치의 길을 찾아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으로 이름을 붙였지만은 어찌 보면 그 정신적 바탕에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오늘에 되살려서 새로운 길을 찾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이제 요 정도 사적 인연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한번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젊은 분들 또는 젊은 정치인 또는 정치 지망생들과 함께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분들의 자서전 또는 그분들이 가장 애독했던 책들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하는 그러한 일종의 정치 강좌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남아있는 시간에 두 분의 제가 경험하는 일종의 모습의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17분이니까요. 한 남아있는 시간 생각보다 다른 때보다 시간이 지금 훌쩍 금방 지나갔네요. 한 10분 이내로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지금 미리 한번 오늘 두 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받아볼까요? 받고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면 예, 에피소드도 있고 한 분만 더 한번 받아볼까요? 그리고 그냥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하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우선 두 분에 대한 저의 인상 또는 평가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도 썼는데요. 제가 삼승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두 번 승리해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패하고 나서 그때 제가 삼승을 민주재력의 삼승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삼승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 짧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김대중은 항공모함 같은 정치인이고 노무현은 화산 같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평생을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렸고 또 굉장히 이게 신중하고 본인의 언어를 치밀하게 이렇게 재확인하고 정리해 가면서 어떤 큰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거를 마치 항공모함이 진로를 틀듯이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침노 이전, 침노 변경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체 조직을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 것 때문에 저는 항공모함 같다 이렇게 느껴서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산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도 누가 더 훌륭한 업적을 가진 대통령인가에 대해서는 엎치락뒤치락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매력 또는 가슴에 찔리는 어떤 애잔한 추억 이런 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즉 그런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자신의 어떤 진정성,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드러내고 국민과 함께하면서 어떤 특히나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직정적으로 표현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행동할 때 행동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불같은 그러한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저는 화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또 우리가 아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오늘 공통점만 몇 가지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학습은 많이 알려져 있고 저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할 때에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진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만 알려져 있던 면모를 이후에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는 이분이 진짜 공부를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그 진보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죠.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변화하는 문물, 새로운 문명, 뭐 그건 김대중, 노무현 둘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어떤 IT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서 심지어 발명가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습에 대한 것 첫째 공통점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두 분 다 메모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모는 한국에 보면요, 그 담배에 있는 종이, 은종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뭔가를 이렇게 기념 이렇게 볼만하게 하신 것이 마치 예술적 수준으로 된 게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지금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우리 화가 중에 은박지를 갖고 이 그림을 그려냈던 그런 작품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은박지에 빼곡하게 그 옥중 편지를 썼던 것은 지금도 광주의 김대중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뭐 평생 메모를 꼼꼼하게 하시죠. 저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일종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렇게 수첩을 거의 하루에 한 권 정도, 반 권 정도는 이상은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편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메모 광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불세출의 연설가들 아닙니까? 근데 같이 다니면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꼼꼼하게 내가 할 이야기, 또 어디선가 내가 할 표현, 연설에 활용할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늘 메모를 하시던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두 번째 메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당연히 어떤 원칙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두 분은 이 정치인 일반이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선택들을 하고 늘 현실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데 비해서 그러한 아주 현실적인 주의적인 정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선비적인 문제 의식과 또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DJ는 그런 어떤 선비적인 학구와 현실주의를 결합시켰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대중 사상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연구했던 분들이 DJ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을 잠깐 좀 보다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런 사상적 철학적 관심이 높았고 특히나 그것은 뭐 감옥에서의 학업을 통해서 학업과 독서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나중에 자서전이나 저서 관심들을 쭉 읽어보면 정치인 일반과 달리 또는 그 중에서 특히 좀 아주 강하게 강도 높게 철학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당내 투쟁 또는 내부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 야당이다, 정통 민주 세력이다 하면 독재 세력, 또 군사 세력 또는 어떤 여권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와 함께 어떤 올바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의 당내 노선 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두 분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평하면서 DJ가 거기가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대내 투쟁이 좀 약해 이런 표현을 했던 것도 들어봤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인재 후보 당시로서는 일종의 대세론 같았던 이인재 후보를 당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집요하게 논파하고 공격하셨던 것들을 봤는데 그때는 충분히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격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부 투쟁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노구의 DJ가 그야말로 무너지듯한 모습으로 통곡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저도 두 분에 대한 생각을 좀 돌이켜보고 정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다른 방식, 다른 형식, 다른 기회에 이 얘기를 좀 길게 해보는 것이 새롭게 정치를 배우는 젊은 정치 지망생 또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학습을 해나가야 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거 제가 있던데 한두 가지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분이 지금 계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싸울 거라고 봅니다. 아주 치열하게 비타협적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와 싸울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평생의 DJ 또 말년의 DJ가 그랬고 또 평생의 노무현 또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멈춰놨던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 다 윤석열 검사 독재와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지난 주에 예고를 드렸는데 이제 대중교통 벌써 이제 한 3주차 지나가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할까 합니다. 저희가 그때그때의 현안에 대한 말씀도 드리지만 이 대중교통은 뉴 DJ의 세계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정신적인 어떤 원천을 한편으로는 되새기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길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현안에 대한 저희가 논평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크게 멀리 보는 관점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들도 주제를 좀 다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다음번 시간 목요일이 되겠죠. 설 연휴 전인데 그때는 저희가 방법을 조금 변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그냥 인스타 라이브로 제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좀 편한 장소에서 그냥 그날은 그냥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좀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인스타 여러분께서 저와 접속하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따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설 연휴 목요일 날 뵙고요.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은 앞으로 이제 이 대중교통, 김민석의 대중교통을 어떤 빈도로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어느 정도 이 분량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도 그 사이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총선도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지역에 가서 그냥 골목길을 샅샅이 돌 생각입니다. 이제 선거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 대중교통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